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커런트 이슈즈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2월 16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5건, 그리고 오늘의 명시 명언은 쉬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consumer prices post largest rise in 7 months. Rents finally slowing. 로이터 통신 뉴스 보시죠. 11월 중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7개월 내 최대 상승입니다. 그 전 4개월은 0.2% 상승에 그치다가 이번 달에 0.3%로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 상승한 것입니다. 10월에 2.6%보다 0.1%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준 물가 목표 2%에서 조금 더 멀어졌죠.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3% 상승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지난 5년간 소비자 물가 추이입니다. 파란색이 CPI고 빨간색이 코어 CPI 지수 추이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코어 CPI가 낮았다가 요즘 코어 CPI가 일반 CPI보다 높죠. 품목별로 물가 동향을 보면요. 주거비가 0.3% 상승하였습니다. 10월에 0.4% 상승보다는 조금 낮아졌죠. 식품은 지난달에 0.2% 상승했지만 이번 달에는 0.4%로 좀 높아졌는데요. 특히 계란이 월 중에 8.2%나 올랐습니다. 에비안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입니다. 에너지는 0.2% 소폭 올랐습니다. 중고차는 2%나 올랐습니다. 신차 가격도 좀 올랐는데요. 차 가격이 오른 것은 남동부 허리케인으로 그 신차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가구는 월 중에 0.6%, 의료비는 0.4% 올랐고요. 그러나 통신비는 월 중에 1% 하락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 상품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서비스 물가는 덜 올랐습니다. 그동안 서비스 물가 상승이 CPI 상승을 주도했는데 이번 달에는 바뀌었습니다. 향후 물가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보면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관세 인상이 예상되죠.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불법 입국자 대거 추방도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거비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 중에서 그 주거비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기 때문에 주거비가 안정되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식품 물가도 그 에비앙이라든가 허리케인 요인이 제기되면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그래프는 지난 4년간 그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코어 CPI 지수 추이고요. 아래쪽은 PC 물가, 즉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그리고 코어 PC 물가 지수 추이입니다. 시간 나실 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관련해서 연준의 입장을 살펴보면요. 11월 중 그 CPI 상승은 약간은 부담이 되지만은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주거비의 그 추세적 안정이 드러나고 있고 계란 등 일부 일시적 요인을 제거하면은 향후 물가 안정이 지속된다는 판단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따라서 모레 18일자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겠습니다. CME 그룹의 그 패드워치 트래커 상으로도 25p 인하 확률이 95.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금리 인하 해수를 당초 예정대로 4회로 할지 그리고 좀 줄일지는 아직 판단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트럼프발 관세 인상폭 시기 그리고 불법 입국자 추방 그 규모 등이 미정이기 때문이죠. 현재 관심은 그 수요일 날 그 FOMC 회의 후에 발표되는 이코노믹 프로젝션 그리고 연준 의장의 그 기자회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갑니다. 네, 패드워치 트래커로 본 금리 예상인데요. 모레 18일 그 25p 인하 확률이 95.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차기 FOMC 일자인 1월 29일 날 기준 금리 확률을 보면요. 여기에서도 25bp 인하 확률이 78.8%입니다. 즉 18일 날 그 금리를 인하하면은 다음 달에 그 1월 29일 날 때는 금리를 동결한다는 얘기죠. 네, 오늘 단신 5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시진핑 주석 참관하에 열렸던 중국 연례 경제 공작 회의에서 내년 경제 성장 목표를 올해와 같은 5% 내외로 책정할 것을 시사했다는 것과 그리고 내년에 재정 적자 규모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신은 러시아 경제가 지난 3분기에 3.1% 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2월 1일 최저 성장인데요. 그러나 전시를 감안시에는 호정인 거죠. 성장률 둔화 요인은 중국 수출 감소에 기인합니다. 세 번째 단신은 아마존, 메타, 오픈 AI 그 각사 대표들이 트럼프 취임 기금에 각 100만 불씩 기부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동안 이들은 트럼프와 좀 소원한 관계였는데 원만한 관계 유지를 희망한다는 거죠. 네 번째 단신은 더 짧은 소단신을 3가지 묶었습니다. 첫째, 무디스가 프랑스 신용 등급을 강등하였다는 소식. 둘째, 그 중국을 향한 그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투자가 올해 27.9% 감소했다는 소식. 그리고 세 번째로 올해 세계 커피 값이 80% 급등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시명언은 쉬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신입니다. 중국이 그 시진핑 주석 참석하에 지난 수 목요일 날 Annual Economic Work Conference 연례 경제 공작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서 경제 성장을 최고 의제로 선택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면요. 첫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 안에 내년 경제 성장 목표를 올해와 같은 5% 내에 about 5% 이를 책정하였다는 걸 시사하고 있네요. 두 번째로 선제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재정 적자를 GDP의 4%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장기 국채 발행이 늘어나겠죠. 여기에다 완화적 통화 정책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례 공작 회의의 특징을 보면요. 중국은 매년 그 3월 전인대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를 설정하고 제시를 했는데요. 올해는 한 번 더 그 최고 간부 회의를 개최해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걸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 직전 월요일 날 공산당 정치국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정치국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그 확대 간부 회의에서 재확인한 거죠. 이번 공작 회의의 그 배경을 보면요. 최근의 경제 성장 적적 추진을 재확인한다는 겁니다. 즉 지난 9월 이후에 그 각종 경기 부양책을 여러 가지로 제시해 가지고 해 왔는데 그 효과를 재고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관세율 인상 등에 대비한다는 겁니다. 관세 인상 후에 예상되는 수출 부진에 대응해서 현재 부진한 내수를 진작하는 해서 성장을 보완한다는 뜻이 담겨 있겠죠. 그리고 중국 경제가 현재 디플레이션 압력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0.2%에 그쳤거든요. 머지않아 그 소비 촉진 정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단신은 러시아 경제가 지난 3분기에 3.1% 성장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이고요. 그리고 2023년 2월 1일의 최저인데요. 중앙은행이 예측한 3.2% 성장을 하회하였습니다. 산업 분야별 성장을 보면요. 광업은 마이너스 1.1% 역성장하였고요. 농림업도 마이너스 5.2% 역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은 5.9%나 성장하였습니다. 전쟁 물자 제조가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성장이 일부 둔화된 주 요인은 중국으로부터의 그 수입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인데 중국 경제가 부진해짐에 따라서 수입 수요가 줄어든 거죠. 제 생각에 러시아가 전쟁 중이고 그리고 서구의 제재가 강화된 와중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성장하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구의 제재가 강화됐지만은 이를 중국, 인도 쪽 수출로 이제 회피를 할 수 있었고 중앙은행이 통화관리 정책을 잘 하였기 때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여기서 그 러시아 경제 주요 지표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US 달러, 러시아 루블화 환율인데요. 오른쪽 맨 위 그래프는 최근 5년간의 환율 추이입니다. 전쟁 초기에 많이 올랐다가 그 뒤에 안정된 상태로 오다가 최근에 좀 올랐죠.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달러 강세의 영향이라고 보입니다. 장기화되는 전쟁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지난 5년간 GDP 그로스 레이트입니다. 2021년 그 팬데믹 기간 그리고 2022년 전쟁 기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성장률이 괜찮죠. 최근에 조금 둔화되고 있지만은 연 성장률이 3% 넘어가니까요. 괜찮은 편입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그 물가 상승률 CPI 동향인데요. 전쟁 초기에 많이 올랐다가 그리고 안정되다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래프는 그 경상수지 동향인데요. 전쟁 기간 중에 오히려 그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많이 컸었죠. 최근 분기에 조금씩 감소는 합니다만 여전히 흑자입니다. 네, 세 번째 단신. 미국의 그 대표적 기술계 기업인 아마존, 메타, 오픈 AI 그런 대표들이 트럼프의 취임 행사 기금 트럼프스 이노그레이션 펀드에 각 100만 불씩 기부하였습니다. 이들 회사들이 그 트럼프와 원만한 관계, 스무트 릴레이션을 원한다는 거죠. 이 회사 대표들은 과거에 트럼프 비판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 오픈 AI 대표는 AI 사업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와 법적 분쟁 관계에 있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그 머스크는 트럼프 최대 그 후원자죠. 그리고 메타 CEO인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아마존 그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과거 트럼프에 대한 믿음이 안 갔던 스케치한 그리고 비판적 상태에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그 트럼프와의 원만한 관계를 희망해서 지난주에 각자 100만 불씩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기사에 나온 트럼프 사진인데요. 웃는 모습이 조금 얄밉기도 하네요. 네, 단신 모음입니다. 첫 번째는 그 무디스사 프랑스 공공부문에 대한 그 레이팅을 AA2에서 AA3로 강등하였습니다. 무디스사는 프랑스 그 정치적 분열로 공공재정 부문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차기 정부에서 재정 적자 축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네요. 향후 3년 정도 과거 평가보다 재정 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리고 유럽 최대 그 DBRS 레이팅사가 신용 등급을 꾸준히 낮추고 있죠. 네, 두 번째는 그 중국으로 향한 그 외국인 직접 투자가 1월에서 12월 중에 작년보다 27.9% 감소한 7,497억 위엔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 직접 투자는 작년 동기에도 재작년 대비 29.8% 감소했다고 합니다. 올해 외국인 투자의 투자 부문별로 보면은 하이테크 제조업 쪽에 11%, 의료 장비 기구 제조에 53.4%가 집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사무 장비가 39.1%, 전문 기술 부문이 19%라고 하네요. 투자국별로 보면은 독일이 10.9%로 가장 많고요. 싱가포르가 4.8%, 그리고 스위스가 4.0% 등으로 나왔습니다. 중국향 외국인 투자 부진 요인은 중국 정부의 각종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신은 국제 커피 가격이 역사적으로 급등하였다는 소식인데요. 아라비카 커피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3불 20전까지 올라갔답니다. 올해 80% 급등하였네요. 커피가 급등 요인은 최대 생산자인 브라질이 가뭄으로 30% 이상 감산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5년 연속 연평균
850만 백씩 감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이은 감산 뒤에 세계적인 가스 수요가 급증하였다는데 특히 중국의 커피 수입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그 커피 생산이 많은데 폭우로 감산이 된다고 하네요.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일정 보시죠. 지난주 주가는 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상승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그 트럼프의 그 베팅한 머스크의 테슬라 자동차가 신고가를 기록하였죠. 그러나 주중에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으로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듦에 따라서 S&P는 하락 반전했고 다우는 2주째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S&P는 0.6% 하락, 다우는 1.8%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7% 상승했습니다. 오른쪽 이 그래프는 그 다우 지수 추이인데요. 최근 2주간 하락하고 있죠. 다음으로 국제 수익률을 보면요. 12월 18일 FOMC에서 25bp 인하가 예상되지만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내년 금리 인하 예상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수익률이 오히려 상승 반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년물 국제 수익률은 4.40%로 주간 23bp 올랐고요. 2년물은 4.25%로 주간 14bp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이슈로는 무엇보다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죠. 그리고 연준에서 경제 전망도 나옵니다. 이코노믹 프로젝션이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물가가 나오고 개인 소득과 지출이 나옵니다. 소매 판매 동향, 그리고 산업 생산,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지수가 나옵니다. 건축 허가 면적도 나오고요. 현재 연준 금리는 25bp 인하가 예상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4.25 내지 4.5%가 이렇게 타겟 레이트가 되겠죠. PC 물가는 0.3% 상승이 예상됩니다. 전월에 0.2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거로 예상되죠. 그리고 코어 PC는 0.3% 상승이 예상됩니다. 개인 소득은 0.4% 증가가 예상되고요. 개인 소비는 0.5%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